자, 이번에 또 다른 고증할 차례는요. 이제 차이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정확하게 고증이 된 그런 단어들이에요. 고증의 측면에서는 이제 한 맥락인데요. 차이를 드러냈다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단어라도 다른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저는 명사를 모두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신념하에 그 차이를 최대한 그대로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 상호 참조 체계에 맞거든요. 예를 들면 갈대 했는데 성경에 2개 다른 단어로 돼 있어요. 3개 다른 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 다 갈대 하면은 이 3개의 차이를 다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차이를 드러냈더니 나머지 2개는 갈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예를 들면은 이제 모세가 등장할 때 나오는 겁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지금 모세를 숨기려고 했다가 이제 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죠. 왜냐하면 파라오가 모든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근데 The Ark of Bulrush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가 reed가 아니죠. 가져다가 역창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날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여기 갈대는 뭐예요? flags가 되는 거죠. 자, 갈대 상자로 만들어가지고 갈대가에 뒀는데 이 2개가 또 다른 종류예요. 그렇죠? 근데 다 갈대라고 해버렸죠. 이제 이 한글 킹제임스도 똑같이 그 개역 성경처럼 갈대 했고요. 흡력력은 갈대와 부들이라고 했어요. 그나마 일단 차이를 두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bulrush, flag, 그다음 ree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다 대부분 성경들이 다 갈대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은 정확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차이가 전혀 둘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했잖아요. 모든 명사를 다 다르겠다라는 것이 이런 고유명사 같은 것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물의 이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최대한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read는요. 제일 잘 알려져 있는 read. 이거는 갈대가 맞아요. read는 성경에서 이제 갈대로 정확하게 나오고 지금까지도 갈대를 read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read를 갈대로 두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bulrush나 flag는 갈대가 전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오늘 주요하게 다룰 게 이제 bulrush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에 보면은 이 bulrush의 이제 심지어는 구체적인 종이 나옵니다. A name applied in books to Scripus lacustris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의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나오는데 완전히 종이 갈대랑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종이 특히 성경에서 쓰일 때, 특히 이집트에서 쓰일 때는 뭐냐면 in the Bible applied to the papyrus of Egypt. 이집트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파피루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종이 이제 파피루스 종이거든요. 근데 나일강에 자라는 이 종이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파피루스가 뭐로 유명하죠? 이 파피루스로 초기에 종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피루스로 거기에 성경을 초기에 이제 기록하고 여러 가지 기록물을 기록하는 그 종류가 파피루스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왜 사전을 자꾸 보여주냐면요. 제가 그냥 영어로 읽고 이해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면 그냥 제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다라는 것을 일부러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제 말을 믿지 말고 정확한 근거들을 보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좀 작게 됐는데 파피루스는 일단은 벼목입니다. 이 벼목이라는 거에서는 갈대도 다 같은 벼목이에요. 근데 벼목 밑에부터 꽈부터는 완전 달라요. 파피루스는 사촉과에다가 그 다음에 속은 방동산이 속, 그 다음에 종이 파피루스인데 갈대 같은 경우에는 벼목의 벼과에 그 다음에 진펄이 세족, 그 다음에 갈대 속에 있는 갈대 종입니다. 그래서 서로 꽈부터 완전히 다른 식물이죠. 사실 겉으로 보기에도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걸 이제 파피루스들로 그대로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다음에 그녀가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파피루스들로 만든 궤 하나를 그를 위하여 가져다가라고 했는데요. 자, 이 궤가 ark입니다. ark. 그렇죠? 이 ark가 이제 언약궤 할 때 그 궤예요. 네모 상자 같이 생긴 궤입니다. 이게 바로 방주의 그 ark입니다. 방주도 일반 배처럼 뾰족한 이제
어디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앞이 뾰족한 배가 아니라 아크로서 그냥 네모난 나무 상자처럼 만들어진 방주였거든요. 그러니까 항해가 목적이 아니라 떠 있는 것이 목적이었죠. 홍수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 아크라고 하고 그렇게 생긴 작은 만든 것을 궤라고 하는데 이 궤에 모세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이제 표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파피루스로 뭐를 기록했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죠. 근데 모세가 성경의 첫 5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모세가 처음 들어간 곳이 뭐예요? 궤죠. 궤죠. 나중에 언약궤에 모세가 기록한 돌판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모세가 최초의 성경을 쓴 사람으로서 처음부터 파피루스 궤에 들어갔었다는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도 언약궤랑 연관성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이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이 모세를 파피루스에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살아나죠. 정확한 이게 갈대가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되면. 그리고 이거 플렉스는 이제 붓꽃들이죠. 이거는 붓꽃들입니다. 이거는 갈대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따라 보면 갈대랑 또 전혀 다른 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bulrush, flag, reed라고 차이 있는 것을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파피루스, 붓꽃, 갈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두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고요. 성경에 보면요, 이 파피루스들로 배들을 만든 것이 나와요. 서남들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트가 아니라 이제 vessels 같은 건데요. 이게 파피루스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네,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고대 최초의 배를 만든 재료이기도 했어요. 파피루스가.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는 건데요. 자, 최초의 선박, 종이로 만드는 파피루스가 재료였다. 이집트 지역 쪽에서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에 남아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이집트의 파피루스 배. 이게 이집트의 파피루스 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도 자료가 남아있어요. 정말 파피루스로 배를 만들어서 그 고대에는 항해를 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 파피루스 만드는 궤에 들어간 것이 이제 모세다라는 것이 이제 정확한 고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 단어 같지만은 이런 거 하나가 또 뭐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하고 이틀, 3일 걸리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주의 언약궤, the Ark of the Covenant 이거와 이제 모세가 있었던 그 궤가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파피루스와 모세가 들어왔던 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은 언약궤와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니 반죽이랑 해반죽의 차이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은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바벨탑을 세울 때 사람들이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역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영어로 mortar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역 같은 경우에는 회반죽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어로 mortar이죠. 근데 이것은 회반죽도 아니고 역청도 아니에요. 이게 정확해야지 바벨탑의 재료가 정확해지겠죠. 자,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mortar 돼 있는 것을 개역 성경 역청 해반죽이라 했고요. 플레이스터를 석회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서로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좀 시간을 많이 써서 고증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 몰터는 그냥 회일 뿐만 아니라 석회뿐만 아니라 석회나 시멘트 등을 모래에 섞어서 물로 갠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가지고 물로 갠 거고 얼마 지나면 물기가 없어지고 아주 단단하게 지는 거예요. 이제 이 모터이 현대에서는 이제 시멘트처럼 많이 쓰이는 거고요. 예전에도 그 석회랑 물을 모래랑 이렇게 섞어서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였어요. 사실 고급 기술입니다. 그리고 주로 벽돌이나 석재 따위를 사는 데 쓰이는 거죠. 석회랑 물과 모래가 이렇게 써 있을 때 이제 이것을 교니 반죽이라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교니 반죽이라고 합니다. mortar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반죽인 거죠. 자, 근데 이 플레이스터 자체가 이제 회반죽이에요. 그냥 햇가루에 물을 섞어서 이긴 거예요. 그냥 석회에다가 물을만 섞으면 플레이스터 해반죽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래까지 섞어서 더 강도를 단단하게 하는 거.
현대 시멘트랑 비슷하게 단단하게 하는 거.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서 공구리 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모래 이렇게 쌓아놓고 그다음에 시멘트 붓고 물 부어가지고 손으로 그것을 으깹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막 하수구도 지은 적이 있고 막 진짜 집도 지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래를 섞어야지 이렇게 튼튼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건데 그냥 석회에 물만 섞으면 해반죽이고요. 그다음에 석회에 물에 모래를 섞으면 교리반죽이 됩니다. 현대 이제 시멘트와 흡사한 거죠. 그만큼 바벨탑을 쌓은 기술이 굉장히 고난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부분 이렇게 건물 지을 때 뭐로 지어요? 시멘트로 짓죠. 그 당시에도 그만큼 강도가 높고 정말 진짜 목표가 하늘에 닿기 위해서 정말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류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정말 노아의 홍수 전에 한 900년 이렇게 살았다라고 인류가 900년 살면서 자녀들을 계속 낳았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홍수 이전의 인구가 적어도 70억에서 100억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는 오히려 바로 노아의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이렇게 지식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 이 건축 기술을 가지고 높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몰터입니다. 그래서 이 몰터를 아는 건축 쪽에 아는 사람은 봤을 때 이건 해반죽이 아닌데 라고 당장 얘기를 하겠죠. 플레이스터를 아는 사람은 그냥 석회가 아니라 이게 반죽 그 자체라는 것. 섞어서 이긴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석회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고증을 해서 성경에 기록해야 신빙성이 나아진다. 이런 것 하나하나 표준 김제인 성경 번역할 때 이렇게 애를 써서 노력한 이제 노력의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